안녕하십니까. 사또사주TV의 운계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또사주TV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품격 사주와 시사 정치의 만남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120호로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무인정권 양심불량 윤석열은 범 이재명의 등에 올라탔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다. 외통수 정계 은퇴냐 하야냐 그것이 문제로다. 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음양오행 완전체 이론.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오행 완전체 이론. 인간의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세 번째, 운계사주 명리학의 운계사주 이격과 운계사주 이복신.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운계식 신인간 교류 분석 음양의 궁합.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요. 운계사주 명리학의 표면적 음양과 내면적 음양.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운계사주 명리학, 그 안에 이제 운계사주 사유심리학, 운계 유사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운계사주 사유심리학 쪽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문과냐, 이과냐, 이게 그분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원국이나 운세 분석보다도 사주를 보면, 사주 원국을 보면, 이분이 사고가 어느 방향인지, 정신문명 쪽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물질문명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별하는 이런 상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천공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분은 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주에 금이 없든가 아니면 금이 사주에 많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속에서 수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에 금이 없는 그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일주 윤석열이죠. 경금일주가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천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임금입니다. 지위가. 그 다음에 인간사, 우리 인간 속세에서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천한 계층이라고 보면 되죠. 이분들이 농사기구를 만드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이제 대장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경금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 큰 역할이 있다면 이분들은 검사, 경찰, 의사 이쪽으로 분야에서 일을 한다. 전공이 그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칼, 도구, 그래서 어떤 쇠를 취해서, 만물을 취해서 취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취한 것을 만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취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총을 만드냐, 칼을 만드냐, 농기구를 만드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경금은 또 계절로 보면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확을 하는데 다 취해버리면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 취한다고. 그러니까 취하는 데에서는 반만 취해야 되는데 통째로 나무를 뽑아버리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치어는 놔둬야 되는데 치어까지 다 말살시키는, 지금 현재 윤석열이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연을 훼손 없이 유지하면서 취하는 지혜, 생각과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주에 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통은 곧 불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금은 장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숙살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윤석열 사주를 보시면 본인은 경금이고 그 주위에는 이과계통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화가 사주의 분석부에 보면 목은 없고 화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신문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 문명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처세술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이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병화의 우상화 작업, 언터치어블, 그러니까 신성 불가침이죠. 공교롭게도 남한에서는 김건희, 북한에서는 김주애.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을 통제하는 관계입니다. 김건희는 병신일주고 윤석열은 경진일주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이 돈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제를 하죠. 그래서 김건희가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김주애는 병진일주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김정은은 신축일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병신합으로 김주애는 김정은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 남한에서는 김건희가 나대려고 합니다. 병화일주가 남한에서는 한 번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요. 병화일주와 그 다음에 개수일주가 한국에선 유일하게 대통령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화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북한에는 김정은이 신금이고 남한에는 윤석열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화가 금을 잘 조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교양과 창의성의 걸림돌, 군대, 검찰, 경찰, 법원, 이런 것을 무인정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기본 교육에 자살률 저하 방법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정권들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문계 계통들은 해소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죠. 해결사는 문제가 있으면 살짝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해소자는 근본적인 걸 없애야죠. 자살을 한다고 해서 번개탄을 사용하는 거지, 번개탄 때문에 자살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정답을 찾는 신봉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항상 공포를 주고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사회를 안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사회를 법과 제도로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그것도 억압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속 자유를 부르짖는 게, 그것은 자유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겠다, 억압하겠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닫힌 세계관의 검사들입니다. 제가 계속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게, 이과의 그 수재들은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신봉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닫힌 세계관의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검사들이에요. 그 수재가 많죠. 그 사람들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재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으면 조작과 공작, 그리고 문제를 바꾸어서라도 기어코 정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구니 창의성의 어떤 그 근본적인 것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창의성의 원천이 뭐냐? 유전적 요인도 있고, 성격 특성, 환경적 요소, 배움의 기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성격상의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하는 데는 기초 지식이라든지 퍼지사고라는 게 자율 사고방식이죠. 그 다음에 호기심, 모험심, 그 다음에 어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정신, 이런 게 이제 창의성의 기본 바탕인데, 이제 이런 것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법과 제도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개인은 자유로 억압과 통제를 파기하려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에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이
예술 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만 하고 간섭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바지를 입지 말라, 머리를 기르지 말라, 다 이런 게 그런 겁니다. 자유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법과 제도를 그게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포정치, 억압정치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계식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완성 3단계론, 이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조국 사건에서 자기들이 재미를 보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복병을 나경원이 그래서 이제 제압을 했고 이제 이재명과 마지막 3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3차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 이게 결론이 날 겁니다. 대한민국 23년 3, 4년이 되겠습니다. 키워드 운계 사주 대예측, 이건 쿠데타나 계엄령이 떨어질 거고, 하야, 탄핵, 그 다음에 밀란, 그 다음에 금융, 위안위기, 그 다음에 대참사, 저는 원전이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그 다음에 천공, 청와대, 이런 것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상수는 김건희, 천공, 건진, 전광훈, 강신업, 한동훈, 윤석열, 이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지랄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검찰 비리 공작, 그 다음에 더 탐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천공 관저 개입,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촛불행동, 법, 검찰, 경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고리가 돼서 큰 대한민국을 격변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찰나의 순간이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운계 글쎄 윤석열의 지지율 추이 변동, 제가 이제 이거 2대1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여론조사 2020년 6월에 10%대로 시작해서 22년 6월에 53%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3년 6월에 10%대로 떨어져서 하야 한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23년에 1차 위기, 그 다음에 26년에 2차 위기가 봉착한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과 윤석열 정부의 기운 조기 하락,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22년부터 24년, 그러니까 윤석열은 22년 정권 잡으면서 위기가 땡겨졌어요. 원래는 24년부터 경기가 하락 추세인데 이건 이제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3년 4년이 완전 바닥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서서히 회복 단계로 더 접어든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경제보다 윤석열 무능이 더 큰 죄악, 왜냐하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락하는 이 경제에 날개가 없습니다. 23년 범 내려온다, 이재명. 23년 12월부터 지금 이재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뭔가를 싸우겠다, 뭔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 초는 이재명이 지금 범이 되어서, 바람이 되어서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퇴진이든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호랑이 등에 탔어요. 그래서 제가 2월 4일을 윤석열 탄핵의 시작, 축제가 시작되었다, 입춘일이죠. 2월 4일이 입춘일에 범의 등에 올라탔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윤석열의 강을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국회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제가 됨으로써 윤석열 강을 걷는 거죠. 윤석열은 여기서 자기가 리젝트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신의 한 수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시킨 후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차기는 김건희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송부가 됐죠. 그래서 한동훈, 한덕수, 윤석열 이분들은 역사의 중죄인들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결국 부창 부수. 이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건은 결국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정점이 윤석열과 김건희다. 그래서 양심불량 부부 천벌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양심불량 윤석열은 범 이재명의 등에 올라탔다. 이제 저는 앞에서는 범의 등에 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등에 범인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누가? 윤석열이.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이다. 유통수 정계은퇴냐 하야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계은퇴냐 윤석열이 하야냐.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역살라미 전술. 첫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두 번째, 허를 찌르는 자진 출두하여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게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등에 탄 윤석열을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떨어지죠. 등에 탔으니까. 태우고 어디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 후 전격적으로 자진 출두하여 구속영장이야 영장입니다. 영장 심사 받는 방식을 선택하라.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역살라미 전술 따닥 작전입니다. 뭐 당구 칠 때 2개 칠 때는 따닥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타 2피 전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차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시키고 2차 허를 찌르는 자진 출두하여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방법.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부결시킨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는 단결력입니다. 그 야당을 결집시키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를 찌르는 전격적으로 자진 출두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의 오판의 염려도 있지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국회에서 부결된 총의를 기반으로 전격적으로 법원에 잘 출두하여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를 받음으로써 나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부결을 시킨 것을 나는 당당하게 그것을 기반으로 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타 2피 전략으로 윤석열을 2번 죽이는 방법이자 주자 만루 상황을 만들어 전국에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구로 치면 지금은 홈런 칠 때가 아니라 누상의 주자를 모을 때이다. 제가 2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윤석열 하야 전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주자가 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노아웃에 주자는 1루에 나가 있고 2, 3루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제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이면 주자가 2, 3루가 됩니다. 홈런은 다음 타자가 있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처럼 정치적 노이즈 마케팅의 전술 전략. 전국 상황은 주자를 누상에 모으는 단타 작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은 정치적 이슈를 계속 조성해 구설수에 오르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 기법으로 제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루 주자는 의원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죠. 곽상도 사건, 촛불행동, 민주당 장외투쟁 등으로 지금 현재 1루에 진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루는
이재명 건, 김건희 건의 동시특검 등으로 주자 1, 2루. 그 다음에 3, 4월에 대형 사고 발생 및 김건희, 윤석열의 스모킹 건이 나타난다. 이때 이제 한 방의 홈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은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큰 뇌관은 사소한 그러나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겁니다. 개묘항쟁은 게릴라전이 모여 함께하는 전면전으로 민주진영의 하이브리드 항쟁, 양심불량, 윤석열 하야.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자동차가 전기로도 가고 가스로 전 휘발유로도 가는 이제 이런 그 엔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중에서 하이브리드 항쟁은 여러 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정권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상수 요인, 그 다음에 변수 요인,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천공의 4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동격서라는 말을 했죠.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격파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수 요인은 이재명 구속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사 이런 것은 상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도 그러고 뭐 강진규 기자 구속 이것도 그러고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에 구속 안 돼도 또 나와요. 이태원 참사는 나와진 거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곽상도 아들 윤미향 사건, 촛불행동, 국회농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상수 요인이에요. 변수 요인이 아니에요. 변수 요인은 뭐냐? 청담동 술자리 참석 여부 이게 이제 증인이 나타난다든지 물증이 나타난다든지 천공의 국정 개입 그 다음에 새로운 참사 발생 새로운 비리 폭로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 이제 이런 게 변수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 요인을 계속 살려가고 변수 요인이 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6월 이내에 하야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으로 본 윤석열 2위의 원인은 윤석열의 대선 및 재직 시 대운의 임무 제가 이제 이걸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인데 윤석열의 대운 임무 및 운기는 정치, 외교, 경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대운의 임무는 관성운과 재성운이에요. 뭐 여러분들 대충 알겠지만 관성은 국가의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관리죠. 국가를 갖다가 잘 관리한다. 이제 이런 거겠어요. 여기는 뭐 정치하고 외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성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면서 재정과 소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두 가지 요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기는 지금 현재 흉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좋은 뭐 이렇게 나대지만 그게 이제 역방향으로 가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임한다면 경제는 23, 4년에 밑바닥을 기다가 25년부터 서서히 살아나는 이제 이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도망 못 간다. 이것은 윤석열한테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입벌부신, 양심불량, 그 다음에 하야의 원인. 이 윤석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말입니다. 입벌부신. 입만 벌리면 구라의 신. 그래서 구신은 또 안 좋은 신입니다. 흉신이죠. 그래서 이분의 모든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거짓말의 화신이죠. 이 모든 게 양심불량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이분한테는 부메랑이 되어 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입벌구신 그러니까 양심불량과 윤석열의 영장 청구 및 압수수색 때 군대의 수색 때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압수수색 때죠. 영장 청구하고 그러니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세상에 이렇게 국가정보원 직원이 옷에다가 국가정보원 이것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강압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발상이죠. 대단한 머리죠.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고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양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타나? 앞에서 두 가지를 말했죠.
양심불량, 그 다음에 대놓고 강압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나. 저는 천운 이재명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리라 확신합니다. 자, 만세력을 보는 이유. 만세력이란 연원일시가 간지로 쓰여져 있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웹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이 원광 만세력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자기가 몇 년 몇 월 몇 일 생년월일만 일시를 집어넣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간지를 보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에서 내가 간목이다 을목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요것은 음양에 따라서 절기력은 입춘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 2월 4일 또는 3일이 입춘일이 되겠습니다. 무국, 음양, 그리고 오행. 원래는 카오스라고 그러죠. 무국, 혼돈의 시대.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양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음양이 만나서 생명체가 된 거죠. 그것을 오행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사주 명리학이죠. 음양에서 오행. 근데 오행은 또 그렇다고 음양으로 또 갑니다. 결국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음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도 0과 1이죠. 0과 1. 이진법입니다. 음양법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음양이 있죠. 서양에서는 플러스라고 그래요. 양을.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마이너스. 그래서 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거의 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음양 안에 오행이 있다. 그래서 오행도 음양 오행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십천간은 하늘의 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십천간이라고 그럽니다. 음양오행 완전체 이론. 저는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십천간은 음양오행이 십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십주, 우리 인간은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십천간을 만족시키려면 우주 십자여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사주팔자로 보면은 이 두 자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분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인간의 영역, 우주 십자를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행 완전체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영역은 음양 오행 완전체인데 저는 인간의 영역으로 오행 완전체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천간 음양 오행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인데 저는 이것을 목화토 금수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인간의 영역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음양 오행 완전체 이론을 더 오행 완전체 이론. 그래서 운계 사주 명리학은 더 완전체 이론입니다. 근데 운계 사주 명리학의 더 완전체 이론은 더 오행 완전체 이론하고 같습니다. 운계식 더 음양 오행 완전체 이론, 더 오행 완전체 이론.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십천간이 가운데 쪽에 이제 있는 게 이게 이제 음양 오행 완전체 이론이고 우측에 있는 이제 목화토 금수로만 해서 만든 게 인간의 영역 더 오행 완전체 운계 사주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운계 사주 명리학의 더 완전체 이론, 그러니까 더 오행 완전체 이론이죠. 목화토 금수. 그래서 생년월일에 이 5개만 있으면 5개를 다 채운 사주 원국을 오행 구족격이라고 하고, 또 여기서도 오행도 완전체가 안 된 것을 오행 미족격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주 오행 구족격에서 사주 원국이 오행으로 구성된 오행을 다 갖춘 사주팔자를 오행 구족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이 이행에서
사행으로만 구성된 사주팔자를 오행미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계사주 이격이 나왔어요. 오행구족격과 오행미족격이 나와 있습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운계사주 이격과 운계사주 이복신, 이게 운계사주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음양오행 생극재화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여기서 다 나온 거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표면적 음양과 내면적 음양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운계의 음양 접근 방식에는 일주의 음양오행, 그 다음에 원국의 음양오행. 일주의 음양오행은 단순 성격 궁합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김건희는 병화, 윤석열은 경금,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 성격 궁합이죠. 그 다음에 원국의 음양오행, 이건 이제 복합입니다. 복합 성격 궁합입니다. 단순한 걸 넘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거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적 음양, 이게 운계사주 이격이죠. 이 운계 방식입니다. 오행미족격, 오행구족격. 여기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냐? 정치 권력 구조 시스템에 쓰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렇게 이런 궁합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조직 시스템, 사회생활 하면서도 뭐 사장과 그 직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그런 업무 스타일에 있어서 궁합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계사주 이격은 자평명리에서 뭐 격국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격국이 없어졌으니까 쓰지 않습니다. 운계사주 이복신에는 미비 오행복신과 유사 미비 오행복신, 그러니까 운계복신을 말하는 거예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뭐 용신, 희용, 기구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음양오행 생극저하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표면적 음양, 운계의 음양 접근 방식에는 일주의 음양오행, 원국의 음양오행, 그래서 음양과 오행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계 사주 심리학, 운계식 일주의 성격적 음양, 그러니까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래서 MBTI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E냐 I냐. 예. 그래서 내향이냐 외향이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기존 음양의 이분법은 저는 이 운계식으로 4분법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오행으로 하면서 두 가지 방법, 이분법에서 네 가지 방법을 나눴죠. 그래서 양양, 목화 토 같은 경우, 무토 같은 경우는 양 중에서도 양이죠. 그 다음에 양에서도 음인 게 있습니다. 을목, 정화. 그 다음에 음이면서 양, 기토, 경금, 임수. 이게 소극적이죠. 그 다음에 개수, 신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나눠야 어느 정도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이제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본 원리는 수와 화입니다. 하늘의 화, 땅의 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수죠. 제일 위에 있는 게 화고 태양이고. 그래서 저는 10천간의 음양 구분에 의해서 네 가지로 음양 성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갑병, 무, 경, 임은, 형식적으로 이게 이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을령, 기, 신, 개가 음이고, 표면적 음양 감성적이죠. 그러니까 일주의 음양 오행은 단순 성격 궁합이지만 생극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주의 관계성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경금을 극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첫 번째는 생관계, 지지연을 서포트 해주는 거, 의존하는 관계. 그 다음에 재물과 물질과 이건 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극관계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등관계, 합의 관계는 김주애와 김정은의 관계를 이제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과 김혜경 여사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을이고 김혜경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혜경을 생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생하고 의지한다,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극관계는 김건희와 윤석열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과 김주애는 합의 관계예요. 표면적 음양 감성적. 그러니까 이 궁합 이론은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뭐 부자지간 뭐 다 관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궁합이라고 봅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운계사주 이복신의 법칙. 그러니까 내 사주 원국에 없는 오행을 상대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오행을 상대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내 사주 원국에 있는데 상처 입은 오행, 병약 오행을 상대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저는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는 상호 보완 관계, 강한 오행을 제어하는 관계,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 궁합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음양으로 저는 따지는데 조루라든지 지루라든지, 예를 들면은 관계가 빠르다든지 늦게라든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궁합과 성적 궁합,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궁합과 속궁합을 말하는데 저는 겉궁합과 속궁합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겉궁합, 마음의 궁합, 성적 궁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겉궁합은 일주 그것만 관계를 얻는다. 예를 들면 극관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얻어먹는 사람이 돼요. 한 사람은 돈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게 이제 정확히 맞아갑니다. 그래서 성적 궁합은 음양으로 나누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떻다. 그것을 성적 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감성적 두 가지 음양 오행 방법으로 연인관계, 친구관계, 모녀, 부자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의 호불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과 부모의 안 맞는 부분,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음양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운계사주 이격. 이게 이제 제가 창안한 거죠. 신법입니다. 운계사주 이격에는 오행 미족격과 오행 구족격이 있어요. 이건 정치 권력 구조 시스템하고 사회적 조직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김건희는 오행 구족격이고 윤석열은 오행 미족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통제를 받는 그런 관계예요. 일주로 보면. 그러나 격으로 보면 윤석열은 양이고 김건희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조직에서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좌우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음양은 물론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거의 음 쪽에 기울어 있어요. 양보다도. 이게 사주 이복신 별의 순간.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오행 미족격이 별의 순간입니다. 1등급은. 여기에는 이제 잃어버린 어린 양, 안 보이는 거죠. 없다는 거죠. 내 사주에 없는 오행. 그 다음에 아픈 새끼손가락은 병약 오행이 되겠어요. 존재하나 상처 입은, 병약된,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흉운에는 사주의 과다 오행에 운에서 그 과대 오행이 만나는 것을 흉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재명 사주를 보시면 노란 부분은 기운이고 파란 부분은 노란 부분이 1등운, 파란 부분이 2등운, 그 다음에 회색 부분이 흉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신인간 교류 분석,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해드리면 음양의 궁합이 되겠습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신인간 교류 분석이라 함은 두 명의 인간 사이의 음양, 즉 사주상에서 표면적 음양과 내면적 음양을 교류 분석, 즉 궁합 측면에서 연구 분석하는 분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기존에는 음양에는 오직 하나의 음양 오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것밖에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음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는 표면적 외양적 음양과 두 번째 내면적 음양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운계사주 명리학의 신인간 교류 분석 음양의 궁합 두 번째는 표면적 음양은 감성적 끌림, 대인관계, 일주의 음양오행, 사주 원국의 음양오행 관계가 되겠고 내면적 끌림은 이성적 끌림,
그러니까 업무 관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운계 사주 이격, 오행 미족격과 오행 구족격이 있습니다. 표면적 감성적 음양에는 성격적 음양, 음양 오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주 중심의 음양 오행, 사주 원극의 음양 오행. 내면적 이성적 음양은 일과 업무 추진 방식의 운계 사주 이익격의 음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권력 구조 시스템, 사회적 조직 시스템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오행 미족극은 양,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저는 명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행 구족격의 국무총리형 리더십. 그러니까 삼성은 관리가 앞서가는 회사죠. 현대는 추진력, 이런 것도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력, 현대식은 대통령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삼성은 국무총리형 리더십, 이제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표면적 음양 그리고 오행. 표면적으로 음양은 오행의 음양은 갑병 무경 임이 표면적으로 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을정 기신개가 음이 되겠습니다. 일주 음양 오행 겉궁합 일주 대 일주. 예를 들면은 북한의 그 김정은과 김주애나 이제 이렇게 해서 겉궁합이 일주 대 일주 이라고 해서 궁합이 어쨌다, 합이다. 예를 들면 생관계다, 극관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 사주 원극 음양 오행 속궁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적 궁합이 아니라 내면적 음양 오행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궁합, 그 다음에 성적인 궁합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속궁합을. 그냥 보통 사람들은 속궁합 하면 성적인 궁합으로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첫째는 음양 궁합이 있고, 둘째는 성적인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궁합은 마음과 성적 궁합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과 성적 궁합에 불일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진장 좋은데 성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적인 궁합에는 음양의 부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성 조루라든지 지루라든지 이제 이런 게 되겠어요. 이것은 운계가 창안한 이론입니다. 딸바보 김정은은 김정은과 김주의 표면적 성격 교류 분석에는 일주 대 일주에서 이분들은 서로 궁합입니다. 병신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찰떡궁합. 이건 그 김주애가 김정은의 볼을 만지는 게 이것은 하나 연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딸바보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정은은 신금은 여자 성격이에요. 원래 김정은이. 근데 김주애는 병화로서 남자 성격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되죠. 2차 세계대전 일으킨 장군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병화일주예요.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는 병화일주고 여자는 임수예요. 근데 히틀러는 화가 강한데 여자는 수가 강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주 원국의 속궁합이 마음이 잘 맞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과 양은 서로 밀어내고 갈등과 싸움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남자도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도 여자가 있듯이. 그 다음에 남자가 양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도 남자 사주상으로 여자 양이 있고 남자 양이 있습니다. 그 양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서로 오행이 있어가서 음양 오행상에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 만나면 항상 좋은 관계는 이건 서로가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관계성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면적 음양. 여기는 이제 정치 권력 구조 시스템, 사회적 조직 시스템,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업무 추진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은 항상 양이고, 그러니까 오행 미족격이고, 국무총리는 항상 오행 구족격이다. 거의 99%가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이낙연, 노무현, 국무총리 이름을 까먹었네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지금 윤석열이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또 국무총리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운계 내면적 음양 관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계 사주 이격에 따른 대세운의 길흉, 화복, 등급. 그래서 오행 미족격이 1등급 운이 있고 2등급 운이 있고 평운이 있고 흉운이 있습니다. 오행 구족격은 1등급 운이 없고 2등급은 평운, 그 다음에 흉운이 있어. 그래서 1등급 운에 오행 미족격의 별의 순간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운에는 조심하고 근신하며 일을 자제하고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흉운이라 일을 벌릴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오행 미족격, 오행 구족격. 이것은 오행 미족격은 발광체고 오행 구족격은 반사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항상 뭐 불변의 법칙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 이제 또 오행 구족격이 주름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 미족격은 뭐 장관으로 간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도 성립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기업 총수들도 초기에는 오행 미족격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기업, 예를 들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오행 구족격이 총수를 하고 있죠. 운계 사주 명리학의 표면적 및 내면적 음양 관계 사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국힘의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윤석열은 경금이고 양이죠. 나경원은 안철수 을, 김기현 갑, 이재명 을. 그러니까 김기현하고 윤석열하고는 표면적 외향적 음양에서는 같은 양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야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분은 상하 관계를 유지하는 권력 구조 시스템에서는 윤석열이 양이고 김기현이 음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서로 궁합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치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음양오행과 운계 사주 이격의 상관관계 및 유사성. 그러니까 좌측의 천간이 이제 5개가 음이고 우측의 천간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은 오행 구족격은 저는 이제 삼성 사람들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오행 미족격은 현대 사람들의 추진력으로 보고 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음은 여자, 양은 남자, 이제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이게 운계 사주 명리학의 오행 미족격과 오행 구족격의 특별한 차이점. 특별한 차이점은 오행 구족격은 팔자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노력 없이도 적당한 성공을 하고 또 출발점이 좋습니다. 한 단계가 앞서요. 그러나 오행 미족격은 밑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운계 사주 이격에서 오행 구족격과 오행 미족격. 그런데 안정된 시스템에서 오행 구족격들이 독재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중국 당 대표, 당 주석들은 독재자들이에요. 이분들은 구족격이에요. 오행 미족격은 민주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 다음에 오행 구족격은 수직적 사고, 관리적이죠. 그러나 오행 미족격은 수평적 사고, 추진력, 돌파력. 그래서 오행 구족격은 약간 뻔뻔스러워요. 안정적이 있어, 이성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족격들은 약간의 염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음양은 성격, 운계 사주 이격의 음양은 업무의 성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